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연미입니다. 12월 6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저녁 7시 40분이에요. 시장이 올랐다 내렸다, 내렸다 올랐다, 다시 또 스물스물 빠지고 있죠. XRP 차트인데요. 3,170원입니다. 다시 음봉으로 전환됐죠? 스물스물 내려오고 있어. 폭락하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방송을 꼭 보시고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때도 옆으로 기었다. 이때도 빠졌다. 지금도 강한 상승 이후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다. 여기 물량 소화하고 더 내려가건 올라가건 올라갔다 내려가건 결국 상승이다. 이 말을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하락한다고 생각하시면 하수예요. 하수. 제대로 투자를 배우셔야 된다. 지금은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다. XRP 거래량도 2조대예요. 상당히 많이 줄었죠? 자, 그럼 다시 줄었지만 상승이 나오면 또 폭발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지금의 상승은 정말 제대로 나왔던 상승도 아니다. 고점 위로 이미 들어가 있어야 돼요. 물량이 없는데 저는 이게 예정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정고점 돌파 말씀드린 겁니다. 물량 자체가 없는 구간 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하고 소라나는 최근 들어서 상승이 나온 거예요. 고작 고점 돌파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 작년부터 치고 나갔던 거고요. 중요한 건 비트와 이더만이 계속해서 정고치를 경신해 왔다는 거. XRP를 비롯한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요. 고작 이제 정고점 돌파,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그 에너지를 푸는 거다. 근데 고작 요거 상승 나오고 끝난다? 어림도 없는 소리. 자, 그러면 왜 그 근거를 말씀드리는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중요한 이슈가 나왔다. 백악관, 크립토 차르, 암호화폐 총책임자의 페이팔의 전 CEO, 페이팔의 최고 운영 책임자, 전 최고 운영 책임자 이분이 임명되었습니다. 이름은 데이빗 sak스입니다. 암호화폐 업계가 요구해온 규제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프레임워크 마련에 힘을 쓸 것이다. 다시 한번 암호화폐 업계가 요구해온 규제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프레임워크 마련에 힘을 쓸 것이다. 백악관 암호화폐 책임자 크립토 차르가 메시지를 던진 말이다. 자, 이분은요. 작년 7월 달입니다. 작년 7월 14일이죠. 암호화폐에 대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데이비드 sak스. 카메론 윙클보스 이분의 트윗 내용을 본인이 리포스트했어요. 작년 7월 달에. 거래소에서 XRP를 판매하는 것은 증권이 아닙니다. 즉, 거래소에서 판매하는 모든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며 SEC와 게리 겐슬러는 이에 대한 관할권이 없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중요한 판결이다. 리플에 대한 소송 작년 7월 달에 한번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미 리포스트 해주고 있었다. 이분이 암호화폐, 백악관 암호화폐 책임자, 총수장으로서 임명되었다. 자, 그러면 이번에 SEC 위원장에 임명된 분, 폴 앵키스, 친가상화폐 임명자이죠. 미국 암호화폐 기업 임원들이 새 SEC 위원장의 지지를 표명합니다. 이들은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대한 통과, 표적 수사 해제 등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바로 비트와이즈, 리플, 코인베이스 임원들이 말입니다. 전부 다 뿌리가 같아요. 비트와이즈 XRP ETF, 리플, 코인베이스 그 자금의 추적 경전을 찾아보면은요, 그 뿌리는 죄다 그림자 정부 그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기 SEC 위원장 폴 앵키스가 친암호화폐 위원들과 정책 구상 의사가 밝혔다. 이 친암호화폐 위원들은요, 헤스테피어스, 크립토맘, 마크 위에다 이 3인방이 새로운 암호화폐, 친암호화폐 정책을 만들어내볼게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거. 한 번 더. CFTC 위원장 후보 캐롤라인 팸입니다. 이분이 바이든 시대, 바이든 정부에서 집행조치 중단을 논의할 것이다. 새로운 리더십에서는 바이든 시대 규제에 따른 규제 집행 조치를 중단하는 것을 논의 대상으로 하겠다. 이분이 CFTC 위원인데요. 새로운 CFTC 위원장으로 지금 후보로 언급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정리해 볼게요. 새로운 SEC 위원장, 새로운 CFTC 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 한 번 더. 백악관, 크립토 차르, 암호화폐 정책, 암호화폐 수장, 총괄 책임자. 얘네가 모두가 친암호화폐 정책을, 친규제 프레임워크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트럼프,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를 축하했다. 어제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10만 달러 돌파를 축하한다. 우리는 함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직접 이 메시지 한 장에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다. 다시 한번 SEC, CFTC, 백악관 크립토 차르, 백악관의 수장, 이들 모두가 지금 크립토의 원년을 외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꾸준히 우상향을 그려왔었어. 허나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XRP 기준점으로 그동안 거의 절어왔었다. 이제 고작 정고점 돌파가 다가오고 있다. 비트와 이더는요, 계속해서 정고점을 뚫으면서 랠리를 펼쳐왔었어요. 정고점을 계속 뚫어왔다고. 이제 얘네들은 그 6년의 박스권을 뚫는 그 시기에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돌파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 자, 지금 시장 파일을 대폭으로 키우는 작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시장을 부러뜨린다? 말이 안 되죠. 비트코인 ETF 옵션 승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파생을 키우는 작업이었죠. 파생을 키우는 작업에 있는데 시장을 부러뜨리지 않는다. 보통 현물을 기반으로 해서 선물과 옵션 시장 있잖아요. 이걸 파생이라고 하잖아요. 현물보다 막대하게 커요. 증권 시장도 증권 현물보다 파생이 막대하게 크거든요. 이 파생을 키울 때 시장을 부러뜨리지 않아요. 비트코인 ETF 옵션 승인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이더리움 ETF 옵션 승인도 따라옵니다. 100% 머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더리움 ETF 스테이킹 이거 임박해오고 있거든요. 이거 거의 시그널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거에 대한 시장 파일을 키우는 작업에서 시장을 부러뜨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XRP, 비트코인, 도지 얘네가 시장을 끌어가는 주축이잖아요. 얘네가 부러지면 코인도 부러져요. 부러뜨리지 않는다고. 감이 오시겠죠? 자, 오늘 나온 소식이죠. 미국 상장 기업이 재무제표에 비트코인과 플러스 XRP를 편입시킵니다. 자, 최근 들어서 나스닥 상장 기업 그리고 상장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편입시키는 그런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죠. 근데 XRP까지 지금 추가를 시켰다. 상당히 중요한 파동의 확장의 초기 국면입니다. 자, 비트코인을 편입시키고 있지만 전 세계 상장 기업들의 잘 기억하십시오. 0.01%입니다. 고작 0.01%. 근데 여기에서 XRP 편입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XRP ETF가 머지않았습니다. 나스닥 상장 기업입니다. 자, 이 말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제가 좀 체크 한번 해드릴까요? 조금 있다가 비트코인 준비자산 이 부분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릴게요. 파동의 시작이다. 미국 나스닥 상장 기업이 비트코인과 함께 XRP를 재무제표에 편입시킨다. 회사의 준비금으로서. 그리고 이는 곧 XRP ETF와 저는 연관지어 봅니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츠가 올해 알트코인 ETF가 12개 신청되었어. 추가적으로 계속 신청되고 있죠. 올해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솔라나 4개, XRP 3개, 플러스 위즈덤 트리에서 추가됐고요. 라이트코인 1개. 이 목록이 3배로 늘어나도 놀라지 마세요. 이는 곧 법적 규제 프레임워크 20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진영이 갖춰지게 된다. 에릭 발추나츠는요. 리플 수혈의 연서로서 직접 참여했었다. 보이시죠? 리플 수혈 2024 참여, 스피커로 참여했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알고 있을 겁니다. XRP ETF는 큰 파급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 IPO가 따라오고요. RLUSD 스테이블코인 출시 또한 100% 정해져 있다. 살짝 밀렸으나 미국 뉴욕 금융서비스 감독국 여기 감독이 리플 수혈의 연서로서 직접 참여했다. 뿐만 아니라 FDIC 미국 연방예금공사 전 의장이 스피커로 참여했고요. 이분은 직접 리플의 RLUSD 스테이블코인 자문위원회에 합류했습니다. 거기에 CME 그룹이 스피커로 나섰다. CME는 전 세계 최대의 파생 상품의 주인장이자 상품 선물 거래소의 주인장이다. CME 임원이 이 스웰 2024에서 XRP ETF를 위한 준비 작업은 끝났다. 사실상 게임이 끝난 상태에서 지금 걸어가시는 겁니다. 다만 가격만 흔들거리겠죠. 상승을 확신하지 못하면 제일 중요해요. 본인이 확신해야 돼. 상승을. 그러면 올라가다가 떨어질 때, 올라가다가 횡보할 때, 또 계속 올라갈 때도 불안해. 아시겠죠? 득이라 불안한데 떨어지면 그냥 본능적으로 매도가 나오죠. 그래서 내재 가치와 시장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어떻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본질을 배우게 되는 거야. 고기 잡는 방법 말입니다. 원리 말입니다. 투자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사람. 그게 누구인지 내공이 있어야 가르쳐주겠죠.
오랜 시간 동안 투자를 함께 해왔어야 된다. 막대한 R&D가 기반되어야 된다. 하루 저는 기본 제 본업이 R&D예요. 하루 10시간 이상을 R&D에 지금도 몰입하고 있다. 그게 저의 가장 일과 중에 가장 즐거운 일입니다. 이더리움 이야기 살짝 전달드릴게요. 시장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이더리움 현물 ETF 순유입이 6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이다. 이 순유입의 사상 최대가 계속 경신해 나갈 거예요. 자, 기관들이 ETF를 통해서 자금을 쏘고 있는 거거든요. 본격적으로. 자금 팔로우를 좀 볼게요. 이더리움의 최근 흐름이에요. 이 빨간색이 마이너스였거든요. 계속 마이너스였어. ETF 출시되고 거의. 최근 들어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예요. 91.3, 2.9, 40.6, 90, 332. 이때 사상 최대를 경신합니다. 24.2, 132, 167, 428이에요. 그리고 이 물량을, 그레이스케일의 물량을 브레나과 피델리티가 대규모로 매집하고 있습니다. ETF가 뭐죠? 상장 지수 펀드. 즉, 금융기관들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공식적으로 가상자산으로 자금을 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게 바로 현물 ETF입니다. 근데 이더리움 ETF는요, 증권성 시비에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테이킹을 제외했어. 기관들이 여기에 자금을 쏘지 않았거든요. 자금을 쏘지 않다가 지금 본격적으로 자금을 쏘고 있는 거예요. 왜? CFTC, SEC, 크립토 차르, 미국 행정부, 미국 의회, 상원, 하원 모두가 다 친암호화폐 법적 프레임워크가 마련이 된다. 이더리움 스테이킹이 머지 않았구나. 지금 먼저 쏘고 있다. 그렇기에 블랙락이 이더리움이 박박 길 때 바닥권에서 거대 기둥과 함께 매집을 했었다. 이미 ETF 스테이킹 이거 승인 100% 알고 있어요. 감이 오시겠죠?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야 돼. 그게 가격에 반영이 안 됐을 때 그때가 기회라는 거. 가격에 반영이 되면 늦는 거예요. 보통 개인들은 가격이 올라가니까 뒤떨어지기 싫으니까 포모에 의해서 들어오죠. 꼭 그러고 나서 안 좋아질 때 가장 좋을 때 들어와서 안 좋아질 거 나오는데 늘 물리고 손해보고 빠지죠. 이게 아니고 좋은데 더 좋아지느냐. 지금 이 국면이죠. 가장 안 좋을 때 매집해서 좋아지는 시기는 이미 끝났어. 오랜 시간 동안 좋았죠. 이걸 넘어서 좋은데 더 좋아지는 구간으로. 상승폭이 아직 큰 그림에서 보면 크지 않기 때문에 갈 길이 한참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아시겠죠? 본질 가치. 앞으로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핵심이다. 자, 11월 3일날 나온 거죠. 이더리움 현물 ETF 고스테이킹 허용을 전망한다. 미디어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요. 21시어스에서 11월 20일입니다. 유럽 이더리움 ETF 상품에 스테이킹 기능을 추가한다. ETF 전 단계가 ETP입니다. 21시어스에서 유럽 이더리움 ETF 상품에 스테이킹 기능을 추가한다. 이미 깜빡이 켜졌죠? 21시어스는 XRP ETF를 지금 신청해놨죠. SEC에 한 번 더 로빈후드에서 11월 28일입니다. 유럽 사용자 대상으로 이더리움 스테이킹 서비스를 출시한다. 이미 우리에게 신호를 줬던 겁니다. 제가 이더리움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더리움이 가상자산 생태계, 코인 생태계에서 큰 기반 인프라를 형성하고 있어요. 플랫폼 암호화폐, 이거의 대장이거든요. 즉 스마트 컨트랙트. 비트코인은 입력과 출력밖에 안 되죠. 여기 조건을 걸 수가 없어요. 이더리움은 조건을 걸어서 확장해 나가죠. 이를 기반으로 섹터별 대장 코인들이 탄생했던 겁니다. 리플은 탄생 구조 자체가 달라요. 기본적으로 금융망을 대체하는 거고, 얘네는 퍼블릭이고 리플은 프라이빗이고요. 기업용 블록체인 아시겠죠? 아예 근본 태색이 다르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생태계에서 가상자산에 이더리움 관련 코인이 되게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폴리곤, 아비트럼, 디센트럴랜드 너무나 넘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시장을 끌어올릴 거라는 거, 기름을 부을 거라는 거. 그런데 이 상황에서 시장을 빠그러뜨릴까요? 시장을 무너뜨릴까요? 그런 경우는 존재할 확률이 너무나 낮다는 거. 자, 이더리움의 주봉이에요. 자, 보시면 이 전고점이죠? 고점이죠? 물량 소화했어. 물량 소화하고 계속 두들깁니다. 계속 치면 뚫린다. 뚫리는 신호가 나오고 있죠. ETF의 기관들의 자금이 본격적으로 지금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 중요하다. 계속 강조하죠. 이더리움의 증권소 시비, 리플과 소송 결코 따로 노는 게 아니다. 그래서 브래든 헐스가 트럼프 당선 확정 날에 SEC가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다는 걸 명확히 표현해 주길 바래. 이 메시지를 전뒀다는 거. 중요한 부분이다.
자, 비트코인 또한 지금 가격대에서 12월 5일이죠. 미국의 나스닥 상장사 의료기술업체 세르나 사이언티픽이 303 비트코인을 추매하였다. 한 번 더, 나스닥 상장 채굴업체예요. 마라홀딩스가 1.39억 달러 비트코인을 추매하였다. 지금 가격대에서 중요하다. 중요한 건 지금 가격대에서. 지금 가격대에서 상장 기업들이 아직도 매집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왜? 싸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싸니까. 왜? 100억 원을 확신하니까. 누가? 마이클 슈웰러가. 1000만 달러, 130억 원. 저는 약소하게 10년 기준 100억 원, XRP는 10년 기준 100만 원. 이더리움과 섹터블 대전코인 또한 만만치 않은 파급을 보일 것이다. 10년 기준이라고 하면 또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10년 뒤에 1000배 가는 게 아니고 우상향을 계속 한다고요. XRP 기준으로 지금 몇천 원이잖아요. 3,000원, 5,000원, 1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우상향을 계속 해나간다. 아시겠죠? 모든 게 바이낸스 CEO 리차드 텅이 비트코인은 글로벌 주류 자산의 문턱에 들어와 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돌파, 시가총액 2조를 달성한 건 중요한 이정표이다. 앞으로 미국의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비트코인을 활용하면 더 많은 기업들 역시 재무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추가할 수가 있다. 비트코인은 글로벌 주류 자산의 문턱에 와 있다. 한 번 더. 플로리다주 내년 1분기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플로리다주에서 내년 1분기 중에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연기금을 통해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관련 자산에 투자한 상태이다. 자, 그러면 좀 전에 나스닥 상장업체가 비트코인과 XRP를 편입시켰죠. 이 그림을 보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주 플로리다주 준비자산 그리고 재무제표에 상장 기업들이 편입을 시키고 있죠. 이 파동을 보십시오. 이 첫 번째가 현물 ETF 수수요. 현물 ETF가 승인이 나면은요, 금융기관들이 여기에 자금을 쏠 수 있는 혈관이 뚫린 거예요. 공식적으로 자금을 쏘는 거거든요. 이더리움도 승인됐지만 이제 안 들어오다가 이제부터 막 들어오는 거예요. 왜? 스테이킹 승인이 임박해 오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돈이다. 스마트 머니이다. 이들이 가장 먼저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준비자산, 금융기관들에 대한 매집, 상장기업들의 매집, 국가정보청에서 매집,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섹터 대장, 알트코인 ETF로 확장해 나간다. 마지막은 늘 개인이 합류였다. 아시겠죠? 이렇게 일반적인 대중이 되면 절대 돈을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벌 수가 없다. 한 번 먹고 빠지는 게 아니고 지금 시작해서 스노우볼, 눈덩이 효과에서 안전하게 계속 벌어나가면서 커지는 거다. 눈덩이가. 워렌 버핏의 제1의 투자 원칙, 내 투자금을 잃지 않는 것이다. 큰 돈이 안전하게 돌아가는 것을 배워야 된다. 두 번째, 제1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이거를 원칙을 목숨 걸고 지켜나가면서 큰 돈을 안전하게 돌아가는 방법을 저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왜? 진짜 투자자니까. 제대로 된 투자자니까. 그래서 비트코인 준비해서 시작을 하면은요, 이게 금융기관들이 지금 블랙락, 피델리티가 앞장서서 그레이스케일의 선구자고요. 얘네가 인프라 깔잖아요. 이제 비트와이즈 자산운용사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얘네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산운용사뿐만 아니라 올해 1100 몇 개가 들어왔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 연기금, 해치펀드, 캐피탈 여기까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미국이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범지구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감이 오시겠죠? 그래서 줄줄 여기에다가 준비자산으로서 각 국가의 중앙은행에 외환보유고로서 이걸 매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외환보유고는 어떻게 돼 있죠? 1번이 미국 국채, 2번이 달러, 유로, 엔, 파운드, 위안화, 3번이 금, 4번이 IMF 통화 인출권 이거거든요. 미국채의 힘을 미국채 보유 1, 2위가 일본과 중국이에요. 얘네가 공식적으로 미국채의 보유를 다 줄이고 있어. 달러, 유로, 엔, 파운드, 위안화가 CBDC와 스테이블코인으로 바뀌어요. 금은 비트코인과 함께 매집되게 되겠죠. 감이 오시겠죠. 여기에 XRP와 함께 섹터별 대장 코인들이 다시 한번 언급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잡히는 것이다. 이게 파동의 시작이다. 전 세계 나스닥 상장 기업들의 0.01%. 자, 그러면 마이클 슈웰러 지금 일부 기업들 들어오고 있죠. 여기에 마소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오면 전 세계 빅테크가 다 들어온다. 대한민국의 상장 기업들까지 다 들어온다. 이 파동의 흐름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장이 어떤 규모인지 새로
1000배 생기는 규모이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요. 그 누구도 설명할 수가 없어. 누군가 이 얘기를 한다면 커닝한 거야. 걔는 실력이 없어. 제가 항상 강조하는 내재 값어치, 본질 값어치를 이해해낸다. 제가 왜 XRP의 우주선 폭발을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지 이 사진 한 장에 담겨 있습니다. 보시면 중국 중앙은행, 텐센트, 위챗페이, 텐센트 망이 결제망이 위챗페이죠. 디로컬, 리플의 페이먼트 파트너십 사입니다. 리플, 스트라이프, 좀 전에 보셨죠? 스트라이프의 임원이 리플 수혈의 2024에 참여했었다. 그냥 참여하는 게 아니다. 디로컬, 리플의 공식 파트너 사이다. 얘는 다시 한번 유니온페이, 위챗페이, 디로컬, 페이팔로 연결된다. 페이팔의 임원이 또 리플 수혈의 연수로 참여했었다. 파운더스 펀드, 바로 피터 트리입니다. 빌더버그의 매년 회의에 참석하고 있죠. 그 피터 트리 페이팔 마피아 중 하나이다. 이 페이팔 마피아는 머스크와 연결되어 있다. 구글, 그리고 리프트는 디디 주식, 알리바바, 텐센트가 연결되어 있다. 다시 한번 이는 또 스탠다드 차타드, 상당히 중요하죠. 리플의 공식 파트너이자 공식 투자자이다. 여러 번에 걸쳐서 리플의 투자를 단행했다. 얘는 다시 한번 SBI, 조디아 커스터디로 연결되죠. 세계적인 커스터디 업체입니다. 앤드리스 호로이츠, 마크 앤드리슨, 월드 와이드 웹 인터넷 그 혁명의 중심에 있었다. 바로 모자이크. 그 장본인이 마크 앤드리슨이요. 리플의 초기 투자자였다. 넷스케이프 알고 계시죠? 여기 코인베이스, 아마존, 그리고 블리카트, 인도의 최대 전자상 거래 업체예요. 얘는 다시 한번 텐센트로 연결이 되고요. 엑시스뱅크, 인도의 거대 금융권. 얘가 다시 한번 리플로 공식 파트너사이다. 리플은 다시 한번 구글은 다시 한번 우버, 세계 최대 차량 공유 업체. 이 우버는 다시 한번 소프트뱅크 누가 있죠? 손정희. 그 뒤에 비전 펀드가 있다. 비전 펀드 뒤에 누가 있다? 달러와 유로화의 프린트의 주인장과 빅테크의 자금들이 들어가 있다. 빅테크의 주인이 그림자 정부의 세력과 연결되어 있다. 그 뿌리가 최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을 일컬어 태거리라고 말씀드리고 있다. 원97, 인도의 다국적 기술 회사예요. 얘가 바로 페이티엠의 소유주이다. 이 페이티엠은 바로 인도의 실시간 결제망의 왕자이다. 얘가 다시 한번 우버와 이렇게 구글과 리플로 연결이 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알리바바는 엔트파이낸셜, 알리페이, 스트라이프, 위챗페이로 연결된다. 디디 주식 라자다. 동남아시아 최대의 전산거래 업체입니다. 얘가 알리바바, 그리고 머니그램 좀 전에 보셨죠? 머니그램, 웨스턴 유니언, 리아 머니 트랜스퍼 3대 송금업체가 리플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머니그램이 리플과 끊겼처럼 보이지만 결국 끊기지 않았다. 머니그램은 스텔라는 방글라데시 송금기업 빅캐시는 방글라데시의 최대 송금기업이에요. 얘 모회사가 락뱅크. 이 두 가지 다 리플렛의 일원이다. 한 번 더 JP모건 밑에 구글페이와 애플페이 이렇게 망이 연결되고 있다. 자, 그러면 중국부터 시작해서 중국으로 쭉 가다가 리플로 연결되면서 수출표까지 연결된다. 동양과 서양과 실시간 결제망, 페이망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다. 이 페이망의 주인이, 심장이, 혈관의 주인이, 동맥, 정맥, 이 모세혈관의 주인이 바로 리플 이놈입니다. 그래서 달러와 유로화의 주인장이 이놈을 만든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리플에 투자하는 이유, 전 세계 금융기관들을 하나로 묶어버린다. 첫 번째, 두 번째, 페이망을 하나로 연결시킨다. 이게 XRP에 진짜 투자하고 있는 본질입니다. 금융 시스템을 송두리째 뒤바꾼다. 이 가치를 알아야 100만 원의 가치를 알 수가 있다.